시작을 해볼까? 네. 저번 강의 때는 뭐 배웠어? 저번 강의요. 응. 플렉스, 응. 분자랑. 분자랑? 예. 끝이야? 이거 저거 배웠어요. 야이 그래? 그래 일단 일단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우리가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따로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나 해외 지수, 주식 지수에 대해서 선물 투자를 하거든. 그런 선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완전 기초 주식이 뭔지 적어도 주식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랑 해외 시장은 어떤 게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우선 주식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주식이 뭔지 약간 느낌은 있나? 느낌. 안 오지? 네. 증권사 얘기는 들어봤지? 네. 증권사 하면 주식하는 데 같잖아. 네. 근데 그 증권사의 증권이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식이랑 채권을 합해서 증권이라고 하거든. 뭐 증권 중에도 다른 증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증권이라는 거는 유가 증권을 줄여서 증권이라고 해. 이 유가가 있을 주의 가격 가짜야. 가격이 있다는 거거든. 가격이 있는 문서를 보고 증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증권 중에는 채권이랑 주식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게 전부 다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떻게 자금 증자를 하느냐는 방식의 하나인데, 기업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기업의 1번 목표가 이윤 추구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투자가 점점 필요하게 되고 내 자본금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야 될 때가 와. 그 투자를 받아야 될 때 주식을 발행을 하느냐, 채권을 발행을 하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그냥 차입을 하느냐,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게 주식이랑 채권이 뭐가 다르냐면, 채권은 말 그대로 빚이야, 빚. 내가 돈을 빌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고 만기가 되면 그 빌린 돈을 다시 상환을 해줘야 돼. 근데 주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업의 지분을 나눠주는 거야. 그 만약에 내가 원래 100%이 회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다가 여기서 한 50% 정도는 주식 발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할 거고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채권은 내가 발행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건 아니야.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게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내가 빚이 생기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회사의 재무 상태, 얼마나 얘가 건강한가 그런 걸 나타내는 표에서 빚이 늘어나게 돼. 그러면 딱 봤을 때 회사가 좀 더 덜 건강해 보이겠지, 빚이 많은 회사니까. 근데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건 빚이 아니잖아, 다시 갚아야 될 돈이 아니야.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재무 상태는 오히려 더 좋게 보여, 자본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주식의 지분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내가 이 회사의 10%밖에 안 가지고 있고 90%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의견보다 그 사람들 의견이 더 커질 수가 있어.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내가 어느 정도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재무 구조가 좀 덜 탄탄하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니까 부담이 되잖아, 빚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주식을 많이 발행을 하고, 또 튼튼한 기업일수록 내가 투자금이 넉넉하다 그러면 주식을 아예 발행을 안 하는 데도 있어. 그냥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서 아는 단어가 있나? 시가총. 오, 시가총액을 알아? 그거 이제 자, 하나씩 해보자. 이게 뭐냐면, 주식을 발행을 한다고 했잖아. 네. 원래는 회사의 주식은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주식은 액면가, 이게 얼마짜리 주식이다, 그걸 정해서 발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거래되는 주가랑은 개념이 좀 달라. 그냥 표면적으로 원래 얼마짜리다 라는 액면가가 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을 보고 주식의 가격, 주가라고 하고, 세 번째 보면 유통 주식수라고 있잖아. 네. 유통 주식수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의 개수. 만약에 100만 원짜리 회사가 있어. 근데 이걸 100개로 쪼개잖아. 그럼 100개로 발행을 하면 유통 주식수는 100개가 되는 거고 한 주에 10,000원이 되는 거지. 이 시가총액은 저 주가 곱하기 상장 주식수야. 내가 상장한 주식수랑 주가를 곱하면 전체 회사의 금액,
회사가 얼마짜리다 네. 할 때 시가총액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야. 뭐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아는 회사들이잖아. 네.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5만 1,000원쯤 돼. 근데 액면가는 얘는 100원짜리야. 사실 액면가는 크게 의미가 없어. 하이닉스는 5,000원짜리잖아. 네. 얘는 100원짜리고. 그러니까 처음 발행할 때 얘네가 원래 얼마였냐 그거라서 액면가는 지금의 가격이랑 크게 상관은 없고 물론 뭐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이게 억 단위야. 이 지금 300조인 거거든. 삼성은 300조짜리 회사인 거야. 상장 주식 수가 590만 주 정도 되잖아. 네. 지금 현재가를 곱해보면 이 비슷하게 나올 거야. 시가총액이. 그 삼성전자랑 LG전자를 되게 많이 비교하거든. 얘는 66,900원이야. 그럼 삼성은 59,900원이고 얘는 66,900원이면 LG전자가 더 비싼 회사 같잖아. 네.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게 상장 주식 수가 16만 주야. 얘 곱하기 주가를 하면 시가총액은 10조 조금 넘어. 그러니까 삼성이랑 LG전자는 10,000원 차이 나는 회사가 아니라 30배 차이 나는 거야. 300조랑 10조짜리 회사인 거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삼성은 5만 원이고 하이닉스는 8만 원이야. 하이닉스가 더 비싼 회사 같잖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기업의 크기나 가치를 볼 때는 시가총액으로 봐야 돼. 실제로 여기 보면 하이닉스 60조, 네이버가 27조, 삼성이 거의 10배 가까이 되지. 압도적으로 얘기야, 압도적으로. 뒤에 보면 뭐 외국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율, 뭐 하루에 거래되는 양, 그뭐 PER, ROE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나중에 이제 이 주식이 얼마에 거래되는 게 적정한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그 가치를 매기는 건데 그거의 방법 중에 하나고 되게 다양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개별 주식을 하게 되거나 좀 깊게 들어갔을 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됐고 그다음 이게 실제로 HTS라는 건데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야. 집에서 너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건 키움증권에서 나오는 영웅문이라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증권사마다 이런 걸 제공해. 너가 편한 걸로 쓰면 되고 이게 실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고 여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있지. 네. 여기가 지금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들. 지금 67,000원에 LG전자를 한 5,000주 정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기 파란 쪽은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가격을 보고 호가라고 하고 여기가 매수 호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 여기가 매도 호가, 팔고 싶어하는 가격. 그래서 지금 67,000원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67,100원에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으면 67,100원에 사야겠지. 네.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변하는 거야. 이런 주식들 오늘 뭐 삼성전자가 1% 올랐고 네이버는 많이 올랐네. 7% 올랐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막 하루에 10% 20%는 잘 안 움직여. 왜냐면 얘는 시총이 워낙 크잖아. 네. 그래서 300조짜리가 10% 오르려면 30조가 더 생겨야 돼. 근데 아까처럼 LG전자가 10조야.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올랐다는 말은 LG전자가 3개 더 생겼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이기가 힘들겠지. 감이 좀 오지. 네.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서 시총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가장 크게 나눴을 때 발행 시장이라는 게 있고 유통 시장이라는 게 있어. 발행 시장은 주식이 이렇게 거래되지 않고 처음에 기업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네.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 일반인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상장을 시켜. 이렇게 상장을 처음 시킬 때 그때를 보고 발행 시장이라고 하고 이때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어. 금액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하는 거는 유통 시장이야. 대부분 99% 이상 유통 시장이고 약간 뭐 중고 시장이라고 봐도 돼. 처음에 이 주식이 발행 시장을 통해서 상장이 됐고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거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시장은 유통 시장이다. 그래서 유통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게 우리가 하는 투자다. 자, 그럼 주가가 왜 움직일까? 왜 오르고 왜 떨어질까? 항상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 회사가 되게 큰 성과를 내거나 성과를 못 내거나 계속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주식의 가격이잖아. 주식의 가격은 똑같은 말이 기업의 가치야.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말이잖아.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그럼 기업의 가치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까를 생각해 보면 돼. 근데 기업은 돈을 버는 집단이라고 했잖아. 네.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집단이고 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게 뭐 한 해 아니면 반기, 분기 이렇게 해서 기업이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게 보고서가 다 나와. 그런 거에 따라서 기업이 작년에는 100억을 벌었다가 올해는 200억을 벌 것 같아. 그러면 간단하게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가 2배가 늘어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그 밑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고 기업은 이윤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 기업이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 움직이진 않아. 뭐 CEO가 갑자기 바뀌었어. 근데 원래 그 전에 CEO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대표가 바뀌었는데 아예 모르던 사람이 왔어. 낙하산이 누가 왔어.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불안하잖아. 그쵸. 그러면 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해. 그 기업의 이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유들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본질은 기업의 가치다. 그래서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바이오 산업이나 제약이나 이런 쪽은 새로운 걸 개발하잖아. 네. 그럼 그 개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가격에 반영이 돼.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게 성공을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얘네는 또 그 기대감으로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랑 팔고 싶어하는 사람의 서로의 욕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 네. 그 서로가 생각하는 그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격이 맞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혹시 궁금한 거? 아직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국내 주식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어. 들어봤지? 네. 코스피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좀 큰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 뭐 작은 중견기업이나 벤처 기업들 뭐 이런 게 상장되어 있는 쪽이 코스닥 시장이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걸 약간 응용을 해서 어디가 더 변동성이 클까? 코스닥 지수가 좀 얘네가 좀 더 기업이 작은 애들이 많고 뭐 바이오, 게임 이런 산업들이 이쪽에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코스닥 쪽이 좀 더 높다. 잘하고 있어. 이제 해외로 넘어가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게 주요한 지수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비슷한 게 다우존스랑 S&P 500, 나스닥이랑 러셀 2000이 좀 벤처, 좀 작은 기업들, IT나 이쪽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게 나스닥이랑 러셀 2000이다. 다우존스는 제일 우량한 기업들 중에 30개. 되게 작지. 종목이 엄청 많을 텐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코스피랑 코스닥 합해서 한 2,400개 정도 기업이 상장돼 있어. 근데 미국은 훨씬 많고 다우존스는 그 중에서 우량한 30개만 뽑아서 지수한 거고, S&P 500은 500개, 나스닥은 나스닥에 있는 종목 전체, 러셀은 시총 1001위부터 3000위까지. 그러니까 큰 애들 빼놓고 중견기업 정도 애들을 가지고 지수한 거야. 서로 약간씩 성격이 다르겠지.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면 유로스탁스 50은 유럽엔 나라가 많잖아. 얘네는 12개 국가, 12개 국가에 50개 종목을 가지고 지수한 거고, 그다음 닥스제는 독일에서 30개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만든 건데, 우리가 아는 뭐 아디다스, BMW,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저기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FTSE 100 저거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기업이랑 영국의 증권거래소가 같이 만든 거거든. 얘네가 합해서 만든 건데 얘는 100개 종목으로 하는 거고, 영국이 금융으로 되게 유명해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통 은행이나 이런 게 많아. 뭐 금융회사.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오면 니케이 EU, 이건 어디 같아? 일본. 그렇지. 그다음 항생, 얘는 홍콩. 그다음 상해종합, 얘는 중국. 이렇게 대표적인 지수들이 있다. 대충 감은 와? 주식에 대해서? 네. 대충. 정말 대충 알면 돼.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도 2,300개 기업이 있다고 했잖아. 그 2,300개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엔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산업마다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서 일단은 정말 감만 잡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구독, 좋아요. 생각났잖아. 너무 민망한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구독 거진 줄 알구나. 다음에 다시 만나요.